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경찰청은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하고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산불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사기 범죄는 지난해 기준 약 27만 건으로 지난해 기간 같은 대비 16.6% 증가했으며 경북도 내 사기 범죄는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32.8%가 늘어나 14,08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민 산불 사기 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 사기, 생활 사기, 금융 사기 등으로 모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메신저로 돈을 요구했을 때 반드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이미 금전을 송금한 경우라면 국번 없이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이 피해 상담 및 환급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사기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즘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상 중고물품 거래 시 사이버캅에 상대방 전화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가급적 직거래를 하거나 또는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시에는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및 공제보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 대상을 필수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원금과 고수익 모두 보장할 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 촬영 목격자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산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때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북천시민 야외음악당에서 상주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11회 화령전투 전승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청각장애인 재활 자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수어문화 박람회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9) 상주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함께 상주 시민상 시상식이 상주 북천 시민 야외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상주 시민의 날은 1999년 6월 상주 시민의 날 제정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10월 11일 조례 제308호로 확정 공포했으며 2000년 10월 12일 시민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어 상주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2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상주시민상에는 문화체육부문 김명희, 사회복지부문 전일남, 산업건설부문 김인훈, 특별부문 김양락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편 시민의 날 기념식은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과 병행해 샌드아트, 기념 퍼포먼스, 유명 연예인, 지역 가수 등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상주시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화령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전승 기념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주시와 54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상주시 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화령전투 당시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참전용사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민관군 화합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호국 정신 계승과 시민 학생들의 안보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화령 전투는 1950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상주시 화령 지역에서 국군 17연대가 북한군 15사단을 경멸해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학생들도 전쟁의 아픔을 간접 체험하며 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움과 호국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화령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과 호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상주 화령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 지역 민관군 화합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각장애인 재활 증진을 위한 수어문화박람회가 상주 왕산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북 농아인협회 상주시지회와 수어통역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문화공연, 수어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어문화박람회는 수화 노래와 연극, 신앙송, 공연에 이어서 청각장애인 관련 물품 및 수가체험, 관련 상품 판매,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인 수어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 2월 3일에 법으로 제정돼 8월 4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언어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어 문화와 체험을 통해 농인과 수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인식 개선으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광수 구미세관장, 정창록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 황천모 상주시장, 정재현 상주시 의회 의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세관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프로그램,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 등 관세 행정 서비스와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기술성장 기반 구축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메뉴 사업을 상주시와 연계해 기업 주도 맞춤형 시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2020년부터 기업 주도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 희망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지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기술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경쟁 속에서도 기술 성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 발굴이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노악산 천년고찰 남장사에서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맷돌을 온전한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형태로 발견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형이 잘 보존된 맷돌은 상주 민간봉사단체인 상맥회의 향토문화보존위원회에서 구전과 지명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고장 문화재 찾기 일환으로 추진 중에 그동안 멸실된 것으로 알려진 맷돌 상부를 남장사 극락보전 옆 계단석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해 출토했습니다. 이번 발견된 맷돌 상부에는 중앙에 원좌가 있고 그 중심에 원공을 시공하여 상석을 돌리는 축을 꽂도록 되어 있으며 원자 주위로 넓고 깊은 홈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유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면의 치석수법이나 조성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의 맷돌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출토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조심스레 상주재를 발굴하여 기존 맷돌 하부와 맞춰 수백 년의 온전한 맷돌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벼베기가 한창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자 의원이 상주시 성동동 일원의 현장을 방문해 바쁜 수확기 농민들을 위해 벼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임 의원은 농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벼를 수확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며 지역 농산물 홍보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예,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어른들께서 줄로 한 줄로 딱 서고 낫수로 막 피고 허리도 못 피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콤바인 갖고 촥 하는데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쌀 연구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이 쌀 수확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우리 지금 농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더 경청해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수확이 많고 그러면서도 농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같이 연구해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타파와 미탁 등으로 인해 상주 지역 역시 농산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은 벼 도복 농가를 살피는 등 농산물 피해 현황을 의원실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농산물 수확기를 코앞에 둔 농민들을 걱정하며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찬벼가 일단은 작년에 상주시에서 식미평가를 한 결과 일품보다 우수하게 밥맛이 좋다고 평가가 되었고 올해 식량가공원에서 종자를 한 500kg 가지고 와서 상주쌀 연구에서 현재 2만 평을 심어두고 그걸 내년에 상주시 전역에 종자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찬벼가 특성이 뭐가 우리 지역에 뭐가 좋을까요? 지금 기존에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일단은 올해같이 태풍이 많이 오는 해에 도복이 강하고 일단 뭐 키가 적으니까 도복도 강하겠죠. 그리고 또 수량도 많고 병에도 강하고 일단 쌀 벼 모양이 외관이 좋고 단백질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수치가 낮으니까 아마 여러모로 일품배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주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이미자 국회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또 태풍 타파와 미탁이 지나갔지만 300의 고장인 상주답게 상주쌀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